지금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정리해 드리고 우리 한국의 외교 정책 또는 내년에 북핵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지지층한테는 견고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호감도가 높지 않은 대통령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2월 초만 해도 과거의 대통령 선거를 예측했던 모델을 돌렸던 학자들 또는 여론조사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높은 방점을 찍었습니다. 특히 경제적 요인을 가지고 예측하는 예상들은 보통의 승리가 아니라 랜드슬라이드 아주 큰 차이로 승리할 거라고 하는 것들이 2월 초만 해도 지배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총선 결과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된 것처럼 세상에 지금 여러 나라에서 이 정치적인 결과에 국민의 선택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지금 현재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을 다 포함해서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에 실패하고 있다는 데서는 되게 다 공감을 가지고 있고 3월달 후반부터 시작한 대규모 실업으로 지금 현재도 최고치는 14% 이상의 실업률에서 최근에 이제 11%로 내려가고 해서 일자리가 6월 달에 회복되고는 있지만 11%라고 하는 것은 2010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Great Depression이라고 하는 큰 경기 침체 때보다도 월등히 높은 상태가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4월 들어서 유럽 전체의 EU의 코로나 신규 사망자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6월 들어서 이전보다도 훨씬 높은 정도로 하루에 막 4만 명 그리고 파우치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권위 있는 질병 전문가는 미국이 이대로 가면 하루에 10만 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싶어서 지금 미국이 유럽이나 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하고는 전혀 다른 상태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들이 지금 지금까지 자가격리를 하고 있던 규제를 풀고 경제를 다시 오픈하려다가 지금 애리조나나 이런 쪽에서 텍사스 이런 데서 그 조치들을 다시 철회하는 쪽으로 특히 남쪽에 플로리다, 텍사스, 애리조나 등에서 대규모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도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 있죠. 미국에는 이제 여러 매체가 매주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론조사들의 여러 개들의 평균을 가지고 리얼 클리어 팔러틱스라고 하는 데서 평균적으로 바이든하고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하고 트럼프 대통령 간의 그 지지율 격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난 5월 달서부터 이 격차가 급격히 벌어지고 있어서 6월 17일에서 6월 말까지 시행된 각종 여론조사에 보면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 9.4% 평균적으로 앞서는 것으로 거의 10%에 가까운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조사가 있는데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 가서 보시면 작은 격차는 4%에서 큰 격차는 14%까지 있어서 상당히 큰 격차를 지금 보이고 있고 그 격차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직접 선거가 아닌 간접 선거죠. 그래서 선거인단을 주별로 인구 비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몇몇 개 주들은 매번 똑같은 상황을 보이기 때문에 보나마나 민주당이 이기는 주, 캘리포니아나 뉴욕주 같은 선거인단이 많은 주, 도시화가 된 주에서는 대개는 이제 해안 쪽에 있는 주들이 민주당이고 중부나 남부 쪽이 공화당인데요. 지난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 사이의 지지율 격차가 10% 미만에서 이루어졌던 주들이 한 8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스윙 스테이트라고 그러는데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로 뭐 아리조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바니아, 오하이오, 미시간, 위스콘신 이런 데가 있고요. 지난 선거에서도 격차가 좀 적었던 데들 중에는 이제 텍사스, 조지아 이런 게 이게 남쪽에 있어서 주로 공화당 쪽에서 승리를 많이 하는 데지만 지난 선거에서 그렇게 격차가 크지 않았던 쪽입니다. 그래서 이 스윙 스테이트가 있는데 최근에 2020년 5월 달에 이런 스윙 스테이트의 격차를 보면 이게 이제 지난번 8개 주에서 2016년에 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는데 그 이긴 격차가 이제 옆에 텍사스 주에서는 9%로 이겼고 조지아 주에서는 5.1%, 펜실바니아에서는 0.7% 아주 박빙이었죠. 노스캐롤라이나가 3.6%, 플로리다가 1.2%, 애리조나가 3.5%, 위스콘신이 0.7%, 미시간 0.3%로 대개 이제 10% 미만의 격차로 승리했던 스윙 스테이트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선거인단 숫자거든요. 38명, 16명, 20명, 15명, 29명. 그러니까 플로리다하고 텍사스가 상당히 중요한 주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월 달에 보시면 8개 주 중에 텍사스와 조지아주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박빙으로 1.5%, 1.0%로 이기고 있고 나머지 주에서는 지금 다 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 자기가 승리했던 스윙 스테이트에서 현재 지금 8개 중에 6개 주에서 대규모로 밀리고 있는 현상이 지금 현재 5월달, 6월달의 상황입니다. 어느 나라나 그렇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보면 2020년 2월 달부터 지금 6월 달까지 공화당 지지자들은 거의 80%로 지지율이 큰 변화가 없고요. 청색으로 있는 게 이제 민주당인데 민주당에서는 지지율이 한 25%였던 것이 지금은 이제 10% 정도로 한 15%가 낮아져 있고 제일 문제가 이 인디펜던트 어느 양당도 지지하지 않는 독립적인 유권자들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이하로 40% 부근에서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60%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도하고 민주당 지지자들한테서 상당히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고전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지금 퍼센트는 일반적인 지지율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핸들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공화당 지지자들은 잘 핸들하고 있다고 믿고 중도와 민주당 지지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핸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지금 시점, 여기 6월 중순의 시점인데요. 3년을 지나고 지금 시점에 대통령의 여기서 이제 넷 퍼블릭 어프루빙 레이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지하는 사람하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의 퍼센트를 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좀 위에 갈색으로 되어 있는 게 조지 부시인데요. 아버지 부시입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 때 보면 상당히 높았던 때가 있습니다. 80%. 저게 뭐냐면 조지 부시 대통령이 사담 후세인을 치기 위해서 데저트 스톰이라고 하는 전쟁을 할 때입니다. 그럴 때는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거하고 반대하는 사람의 격차가 지지하는 80%로 지지 쪽이 높았던 거니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쭉 미끄러져 가지고 선거를 넉 달 앞둔 그 시점에는 0%로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같은 거로 내려갔기 때문에 클린턴한테 지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청색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인데 임기가 끝날 때 보면 0%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하지 않는 사람, 지지하는 사람이 같아졌죠. 그런 반면에 빌 클린턴은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지지하는 넷으로 봐서 순 지지율이 20%니까 지지한다는 사람이 지지하지 않는 사람보다 20% 많았다. 그런데 이제 제일 밑에의 퍼플색이 자색이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인데 보시면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지지하는 사람보다 항상 많았고 지금 현재는 거의 마이너스 20%로 돼 있어서 역대 대통령의 지금 시점, 3년차, 4년차 중간이 되는 시점이죠. 이 4년차 중간, 3년차 중간이 되는 시점에서 비교를 봐도 역대 대통령들의 재선할 때의 이 지지율로 보면 상당히 낮은 마이너스 20%의 지지율이 낮은 거로 현재는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화당 사람 지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6년에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역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반복되지 않겠냐. 그리고 민주당 사람들은 지금의 지지율이 그때도 지금 시점에 선거를 늑달 앞설 때 또는 선거 직전에도 힐러리의 지지율이 트럼프보다 높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제 대선에서는 4개월 후의 대선에서는 뒤집어지지 않냐, 그것이 반복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016년에 양쪽의 트럼프 대통령을 호감 있다라고 얘기하는 유권자가 38%, 선거 후의 엑시트폴입니다. 그 다음에 비호감이 60%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당시에도 비호감이 이제 22% 높은 적이 많은 후보였는데 사실은 힐러리 클린턴도 큰 차이가 없이 비호감이 많았다는 거죠. 43% 대 55%라서 힐러리 클린턴도 비호감이 12%가 더 높고 호감보다 비호감이 높아서 사실은 이 유권자들이 이제 차악의 선택을 하는 선거였다라는 거죠.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힐러리한테 그렇게 결집력이 높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힐러리에 대한 비호감이 워낙 높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6월 17일에서 18일간의 지난달 중순에 하버드 대학의 하버드 센터 포 아메리카 폴리틱스라는 데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호감도는 39%, 비호감도는 57%니까 선거에 이겼을 때하고 큰 변화가 없죠. 호감도가 1% 올라갔고 비호감도는 3% 줄었으니까 그때 22%였던 것이 지금 18%로 여전히 비호감이 높은 상태라서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은 호감하는 사람이 47%, 비호감이 44%여서 호감 쪽이 비호감보다 3% 높은 거로 해서 트럼프와 바이든하고 격차가 21%나 호감도에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힐러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물론 지금 11월까지는 4달의 시간이 있어서 많은 변수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언제 안정될 것이냐 아니면 백신이나 치료제가 언제 나올 것이냐 하는 것들이 주요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뭐 최근에 파이저라고 하는 제약회사의 초기 실험이 긍정적이라고는 뉴스가 나와서 증시가 많이 뛰었는데요. 현재는 바이러스 통제를 잘 못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경제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계속되면 경제 문제가 쉽사리 회복되지 못한다. 근데 일자리는 지금 2월 달에 일자리 회복은 경제학자들이나 이 월가의 예상보다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최근에 미국이 사회적 불안, 특히 인종 갈등 문제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어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블랙 라이브 매터스라고 하는 흑인의 피의자가 경찰에 의해서 목에 눌려서 죽는 일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으로 찍혀서 퍼지면서 미국이 큰 갈등을 겪고 있고 미국인의 자부심에 큰 손상을 입고 있어서 이것도 지금 현직인 대통령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상태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중 갈등이 홍콩을 끼고 나면서 격화되는 게 있는데요. 그 전에 격화되다가 1차 이제 서로 타협을 해서 미중 간의 관세에 대한 타협안 그리고 중국이 미국
미국의 농산물을 많이 사주겠다 하는 합의가 돼 있었는데, 만약에 지금 홍콩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제재가 구체화되고 더 강화되면 중국이 1차 합의안을 폐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미국의 전통적인 공화당의 지지 세력인 농업이 강한 쪽에서는 지금 농부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해왔기 때문에 트럼프의 지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 이제 네 번째는 그 부통령 후보를 룩을 선택하느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부통령을 바꿔서 다른 사람을 지명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이제 관심은 두 후보가 다 나이가 많지만 지금 현재 77세는 바이든은 집권하게 되면 78세가 되고 임기 중에 80세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은 이제 여성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중도를 지향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지를 더 끌어들이려면 버니 샌더스의 입장을 지지했던 진보적 후보, 여성 후보를 선택하지 않겠냐. 그러면 이것도 바이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에 이제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안정이 될 거냐. 이게 지금 계속되면 우편 투표, 우리로 얘기하면 사전 투표를 하고 당일 투표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새로운 투표기를 도입했다가 제때 작동이 안 돼서 논란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은 이제 부재자 투표 또는 메일인 우편 투표를 하려고 그러면 물론 투표를 하려면 다 우선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선거운동 중에 상당 부분이 집을 찾아다니면서 투표에 등록을 독려하는 거가 많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가가오 찾아다니면서 사람한테 맞아가지고 투표에 참여하고 하는 등록을 독려하는 일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냐.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보시면 선거 유세 나갔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와가지고 또 이것도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바이든은 상당히 말실수를 많이 하는 후보였는데 요즘은 바이러스 때문에 선거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덕을 본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투표 참여율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단언하건대 지금부터 4개월 후에 반드시 트럼프가 이긴다, 바이든이 이긴다 이런 얘기는 함부로 못하는 여러 요소가 있어서 지금 그런데 대부분의 요소가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관련이 높죠. 그렇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몰리고 있는 것 틀림없고 재집권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재미있는 거가 있습니다. 일부 미국의 이런 국제 정치와 미중 간의 갈등을 연구하는 분들 중에, 전문가 중에서 중국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을 재선을 원할까, 민주당 후보를 원할까 하는 겁니다.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워낙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지만 중국은 트럼프의 재선을 원할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하고 닉슨 대통령 이후로 중국을 자본주의가 도입되고 그러면 민주화가 돼서 미국 쪽 가치에 편승을 할 거라고 하는 기대를 시진핑이 들어오면서 미국은 이제 버렸고, 지금 남진아해나 인도하고의 갈등 이럴 때 중국을 그들을 묶어서 이쪽에 동맹들을 묶어서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대중국 견제 정책은 이미 트럼프가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 때 구체화됐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 공화당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경험했듯이 미국 우선 정책을 강하게 피기 때문에 전통적인 외교관들이 쓰고 있던 미국의 동맹을 중시하는 정책으로부터 상당히 이탈해 있습니다. 그래서 EU와 미국 간에 상당한 분열상이 나타나고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합의했던
합의했던 미국 유럽하고 합의했던 기후 변화에 대한 파리 협정이나 이런 거로부터 다 탈퇴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독일에서부터 미군을 감축하고 철군을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우리도 지금 미군 주둔 부담금을 더 늘리라고 그러는 압박을 받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인 미국 동맹들하고의 갈등을 많이 야기하기 때문에 그 틈을 비집고 중국이 들어갈 공간이 더 넓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 우선 정책을 쓰는 바이든이 되면 중국의 활동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난 거하고 다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국이 지금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게 홍콩 문제인데 그래서 중국은 홍콩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나오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반면에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계속 때리기에는 말로만 계속 때리지만 강하게 때렸다가 중국이 미국에 농산물을 안 사주면 그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악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이 둘 간의 갈등이 그렇게 급격하게 악화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거하고 조금 다른 의견들이 미국에서 많이 개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제 미국의 트럼프 정권 또는 바이든 정권이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을 거냐 하면 우선 바이든은 트럼프보다 현재까지 발언을 보면 훨씬 전통적인 외교 정책을 쓴다. 그래서 미국이 브렌튼 우드 체제로 2차 대전 이후에 만들었던 국제 질서, 미국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무역을 촉진하면서 우방들을 보호해주는 이 브렌튼 우드 체제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볼튼의 저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성을 파고들어서 북핵 협상에 사기극을 연출한 게 있는데 훨씬 전통적이고 경험이 많은 외교에 대한 경험이 많은 바이든이 오랜 상원의원을 하고 부통령했던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외교 정책을 그게 대통령이 마음대로 즉흥적으로 결정하지 않을 거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한테는 더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사회에 최근 들어서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분들, 특히 우파 중에는 이 친미 반중을 거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중 갈등이 계속되니까 한국은 중간에서 지금 상당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양다리 외교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죠. 보기에 보면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중국몽에 같이 하겠다든지 갔던 수행했던 기자가 중국 경호원들에 의해서 집단 난타를 당하고 온다든지 혼밥을 먹고 온다든지 사드 배치한 것 때문에 한국 기업들을 무자비하게 중국이 불공정하게 퇴출시키고 영업 방해를 하고 한국의 여행을 금지시키는 이런 일을 해도 이렇게 제대로 할 말도 못하고 계속 중국을 농친을 보는 거 보면 답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옛날에 미국과 소련이 대결할 때는 당연히 그때 친미 반소를 내걸었죠. 우리는 반공을 분명히 내걸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미중 갈등이 과연 신냉전이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소련은 경제적으로 단절된 세계관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소련 눈치를 볼 게 없었어요. 소련하고 아무런 경제적 관계 이해가 달려있지 않았었습니다. 공산권하고요. 근데 지금은 우리의 제1 교역 대상 대국이 중국인 거죠. 그리고 중국의 중산층 시장이 너무 커지고 있고 최근에 마스크 생산하는 것도 중국에서 그 부직포 같은 걸 안 주면 우리가 생산을 못할 정도로 서플라이 체인이 많이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중 갈등은 신냉전으로 보기 힘든 하나의 경제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갈등이고 약간은 정치적인 쇼 성격도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가 반중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게 그러면 미국이
과거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가 과거처럼 동맹의 이익을 보호해주면서 시장을 내주고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브렌튼 우드 체제의 2차 대전 후에 자유무역 체제냐 아니죠.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메가 그 아메리칸 그레이트 어게인을 하는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은 사실은 자유무역 질서하고 충돌을 하고 모순적인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한미 FTA도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는 정책이라고 하고 수정을 요구를 했고 관철을 시켰죠. 그리고 미군 분담금을 많이 내라는 압력도 많이 내고 있고 또 이제 트럼프는 상당히 독특하게 그 독재자들하고 사이가 좋다 하는 개인적인 친분을 강조하면서 우리 사회를 상당히 당황스럽게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친북 정책을 적극 옹호하고 바람잡는 문정인 씨가 바이든을 깎아내리는 바이든이 들어오면 이제 북한하고 북핵 협상이 잘 안 될 거다. 평화 협상이 잘 안 될 거라고 하는 예상을 하면서 바이든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 문제에 지금처럼 허황된 평화 공세 쇼를 계속하는 데는 트럼프가 훨씬 더 유리할지도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미중 갈등은 구소련과의 갈등과 같은 신냉전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조심스러운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안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그러고 저도 뭐 이 시점에서 트럼프가 재선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것을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현재의 진행 사항은 사면 초과에 몰려 있고 최근에 볼튼 저서도 그렇고 또 조금 있으면 진려죠. 조카가 트럼프 대통령의 상당히 그 낯뜨거운 모습을 폭로하는 그 책을 쓰겠다고 그래서 예고가 돼 있고요. 그거가 지금 8월 달에 출간이 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특히 지금 인종 갈등이 격화되면서 여러 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반전을 위해서 어떤 카드를 쓸 건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바이든이고 트럼프고 선거운동을 하기 어려운 그래서 공중전만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점이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지지자들을 열광시키는 그런 응변력이나 임기 응변력은 바이든은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을 조롱하면서 슬리피 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졸려온 바이든이라고 그러고 데인저러스 조라고 그러는데 상당히 그 사람들을 흥분시키지 못하는 연설을 잘 못하는 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장점을 발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으로 몰리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와 앞으로의 어떤 변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